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트코인 차트랑 거시적인 경제,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메시지를 쳐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아는 한 머리를 짜낸 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52분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줄줄줄 아래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5분 봉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 매물대 지표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이게 매물대 지표라고. 매물대는 매수와 매도가 힘겨루기를 해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구간을 도식을 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물대가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가격이 아래로 빠지면서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때 이 매물의 힘을 못 이기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점점 매물대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층 한층 쌓여가고 있는 아름다운 계단식 하락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계단식 하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올릴 때 강한 물량이 없으면은 절대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 쌓아가는 계단식 하락을 저는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아마 청산빔일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쭉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내리는 과정을 마치고 나서 필히 횡보 과정이 나와줘야 된다. 횡보 과정을 통해서 이동평균선들을 하나 둘씩 골든크로스로 돌려놓고, 이동평균선들은 예를 들어서 10일 이동평균선은 10일 동안 이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곡선으로. 그러니까 평단가가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의 평단가. 이 평단가들이 점점 주가 아래로 위치하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를 뚫어주는, 즉 신규 유입 자금이 조금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자금을, 그 평단가를 뛰어넘는 그 순간이 아주 좋은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을 크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빠진 뒤 이 횡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즉 이런 하락 파동을 소화할 만한 움직임은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락 파동을 소화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기간적인 조정이 나와줘야 되고요. 기간적인 조정이 없다고 한다면 완전히 강한 거래량으로 매물들 확 흡수하면서 뚫어줘야 된다. 즉 거래량이 세게 붙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들어서 지루하시죠? 저도 지루합니다. 똑같은 말씀 드리기가. 근데 일단 들으셔야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최대한 내용을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수상한 부분은 뭐냐면, 바이낸스 현물 차트에서 거래량 이거 요만한 게 터졌어요. 요만한 게. 이 거래량이 없었을 때는 이 정도 투매를 받았으면 이거 스위칭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 바닥권에서 터졌던 거래량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미친 이 알 수 없는 봉이 나왔다. 거래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렸어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진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버렸다. 코로나 때랑 동일한 그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 거래량이 과연 상승을 위한 매집 거래량일지 아니면 본전가에 다 털고 나가는 거래량일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조금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바닥권에서 이런 큰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저는 아무래도 상승으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저는 여기서 팔 것 같거든요. 엔간하면 예를 들어서 RSI를 켜볼게요. RSI가 굉장히 직관적인 지표니까, RSI가 고점일 때 팔아도 남는 장사인데, 이게 굉장히 바닥권일 때 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인데, 과연 이 거래량이
본전가에 그냥 털고 나가는 그런 거래량이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하락론자거든요. 남들이 다 상승을 얘기할 때도 하락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75bp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에너지랑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랑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 제가 인플레 완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인플레 완화인데 얘네가 하락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해요. 당연하겠죠. 에너지랑 원자재가 하락을 하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잡히면 인플레도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가 상승이 잡히게 되면 오히려 긴축 정책을 완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낮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낮춘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같은 이 시장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또 있기 때문에 수요가 다 파괴될 그런 위험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 망해서 지구가 멈춰버리는 그런 예측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원래는 원자재가 내려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나,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다라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하락론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런 거시적인 경제를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 거래량은 굉장히 좀 의심스럽긴 하죠. 요만큼 터졌다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보통 이 정도 터졌으면은, 자 보세요, 요렇게 들어온 거래량으로도 가격을 몇 프로를 끌어올렸냐면 24%를 올렸어요. 이 거래량으로. 거래량은 힘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거래량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가격은 그렇게 올라갔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수상하다. 거시적인 경제를 봤을 때는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요 정도 수급 들어왔으면 이거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은 이 차트에서 연료와도 같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누누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관망이 좋다고 봐요. 섣부르게 포지션을 진입하다가는 머리통이 다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하반까지는 거리가 꽤 남아있죠. 섭부르게 뭔가 여기서 거리랑 크게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롱이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몇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입각을 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매물대 관점으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매물대를 쌓으면서 내려오고 있다. 매물들을 쌓으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으려면은 또 시간이, 횡보가 좀 걸리거나 아니면 큰 수급이 들어와서 한 번에 방향을 바꿔주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평선들을 쭉 내렸다가 돌리는 과정 중에는 필히 횡보가 있어야 한다. 횡보를 통해서 이 매물대를 점점점 두텁게 만들어요. 매물대를 두텁게 만들면 이제 매집이 좀 끝나가는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을 골든 크로스로 돌려놓는 과정이 딱 완료가 되면 이제 상방으로 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평선들을 돌리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빠져버린 거고, 여기서 또 횡보 기간 중에 다시 숏 포지션에 매도 압력이 들어오면 이평선들을 돌리는 걸 또 실패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한 칸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의 크기만큼 한 파동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걸 대칭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칭 이론대로 지금 또 소화를 못 해주면 한 채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도 막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뭐 대칭 이론이 뭐고, 뭐 이평들 수렴이 뭐고, 횡보가 뭐고, 매물대가 뭐고 헷갈리실 텐데, 차근차근 계속 귀에 익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전문가분들, 유튜버 분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막 여러 가지 많이 써봤어요. 보조지표도 진짜 몇십 개, 수십 개 다 써봤고, 거래량 공부, 엘리어트 공부도 해보고, 무슨 패턴 공부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들, 모멘텀, 얘가 어디로 뻗어 나갈지 그런 방향성을 체크하는 거랑, 그리고 이 매물대,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거래량. 자, 무튼 간에 차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노하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좀 더 변동성 조심해야겠지요. 어닝 시즌에 CPI 발표까지 있으니 완전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 맞습니다. 케빈님처럼 이렇게 거시적인 이슈들을 하나씩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시간대 좀 위험하니까 안 들어가야겠다. 이 시간대는 CPI 발표가 없고 뭐 나스닥 본장 개장하기 전이니까 변동성이 좀 적겠네. 지금 해봐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으니까 이 외적인 것들에 좀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럼 내 분석이 조금 더 맞아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한 다음 진입을 해보면 좋은 겁니다. 이럴 때 대부분 관망하시네요. 저는 관망해요.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엔간하면은 관망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2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기는 뭐 순항 중에 있고요. 지금 퍼센트로 따져보면은 반 이상은 거의 완료를 한 상태고, 점차 수익을 내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원래 매매를 되게 빠르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같이 혼조세인 장에는 아는 자리에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빠르게 만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은 복리식으로 벌어야 된다. 한탕주의를 했다가 안 된다. 몇 기까지 하실 생각인가요? 글쎄요. 17기, 18기까지는 해보죠. 뭐 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차트에 대한 공부를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했으면 뭐를 해야 된다? 거시경제를 봐야 된다. 자, 이번 주는 아무튼 수요일에 주요 일정들을 대기하는 가운데 주 초반, 그래서 관망 흐름이 강한 거예요. 관망 흐름. 딱히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옆으로 줄줄 흐르고 매수세가 안 받쳐주니까 아래로 빠지고 있다. 가격이.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랑 이 원자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지 아시는 분? 에너지랑 원자재랑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가 된단 말이야.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재료들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유지 비용,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떨어져요. 생산 비용이 떨어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물가를 낮추게 된다. 자, 물가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긴축을 덜 하게 돼요. 인플레는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인플레가 심화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인플레는 약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이 원자재들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나쁘지 않은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요 공급 부분이 완전히 좀 꼬여버린 상황이에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원래는 얘네가 원자재가 떨어지면은 인플레는 좀 잡혔다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긴축도 좀 덜 하게 되긴 하는데, 코인하는 저기 해달님이 올려주신 정보거든요. 이게. 자, 해달님의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 하락이 투기꾼들의 과도한 베팅이라는 분석이 또 있습니다. 뭐 82억 달러의 농산물 선물 계약이 청산됐는데 이게 롱 포지션 뭐 매도였대요. 그리고 구리에 대한 하방 베팅은 15년 이후 최대 수준. 그러니까 이 원자재 시장도 다 선물이 있거든요. 트레이더 영향을 많이 받는 브렌트유와 그리고 이 원유 가격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감소의 과도한 하방 베팅. 그러니까 이 선물 트레이더들이 하방에 베팅을 막 때려서 가격이 내려가 보이는 거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플레가 안 잡혔고 이 시장을 좌지우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이 원자재들을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생각으로 원자재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얘네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가 내려가고 있으면 원래는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이 그냥 베팅으로 인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온체인 데이터 또 분석을 잘 하시는 댄님이 올려주신 정보거든요. 이 레버리지 비율을 또 그 데이터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레이티오라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레버리지 비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사람들이 익절을 하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쫙 내려가요. 가격도 똑같이 내려가죠. 즉 숏 포지션에 베팅을 했었다는 얘기겠죠. 이때도 똑같아요.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함께 이때도 숏 포지션에 베팅을 했다는 얘기겠죠. 지금 또 엄청 올랐어요. 레버리지 비율이. 만약에 여기서 얘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또 내려가면 숏 포지션 사람들이 쫙 익절하면서 얘도 함께 또 내려갈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거시 경제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어질어질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튼간에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에너지와 원자재, 농산물 가격은 하락을 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 원자재랑 에너지 가격의 경기 침체 우려로 그냥 하락 베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내려갔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진짜 인플레가 잡혔는지 알기 위해선 뭐를 봐야 된다? 예, 맞습니다. CPI를 봐야 한다. 마지막 질문 드려요. 저번에 돈복사 한길님께서 얼마나 롱 포지션이 열려 있는지 지표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트레이딩 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텔레그램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링크를. 혹시 매매하실 때 엘리엇 파동은 안 쓰시나요? 엘리엇 파동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이아고날 때 씁니다. 임펄스 1파 잡아낼 때 요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게 막 조정이 이렇게 수렴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또 ABC로 나왔다가 또 막 ABC로 떨어졌다가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복합 조정 구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복합 조정으로 분석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거의 거래량 그리고 캔들 조합, 이평선, 매물대, 피보나치 정도로 분석을 합니다. 피보나치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피보나치는 사실은 뭔가 막 좋아해서 쓴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써요. 그러니까 근거를 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매물대 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크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캔들이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매물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 매물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윗부분이 저항이 되겠죠. 근데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0.38이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근거가 더해질 수 있겠다. 상승에 제한을 받는 근거가 하나 더해질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공부할 때 무슨 책이나 영상 참고하는 게 있었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이거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머피 형님이 쓴 책인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머피 형님이 쓴 이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읽는 분들 3, 4년 동안 구른 사람보다 더 차트 잘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정독하시는 분들 3, 4년 동안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고 시장에 뛰어든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읽어도. 제 생각엔 그래요. 저 책 일반인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등교육 받으셨으면 저기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거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랑 들어갈 때 풀베팅인가요? 아니요, 매번 다르게 했습니다. 텔레그램 구독자들 메시지 주고받으시던데 기수분들만 한길님이랑 메시지가 주고받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 메시지 주고받기가 됩니다. 저 책 아무리 찾아도 미국에는 찾기 너무 힘드네요. 미국에 또 거주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나중에는 저기 뉴욕에 가서 사는 게 저의 꿈입니다. 뉴욕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빌딩 숲에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먹고 여유를 좀 즐기고 싶어요. 무튼간에 오늘의 저기 차트 분석 거시적인 교육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에 제가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조금 더 좋은 정보랑 좀 알찬 내용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